네, 제가 오늘 교육해드릴 내용은요, AI 활용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신규로 만들어진 기능들, 그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 그리고 업무 일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순서는 AI 신청과 사용 설명,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그다음에 욕구 사정과 평가 도구, 그리고 업무 일지 생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규 기능,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AI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가 여러 번 오기 때문에 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측 상단에 보시면 퀵뷰 기능이 있으시고요. 퀵뷰를 해제하시게 되면 저희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이쪽에서 눌러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신청을 하실 때 AI 이용 신청 체크해 주시고 한 달 이용하실 횟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하기 해주시면, 네, 여기 입력하는 내용 있으시고요.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메일로 견적 안내를 드리고요. 거기서 회신해 주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퀵뷰 바로 가기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퀵뷰 화면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신청 화면이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시고요. 이쪽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나면 반드시 시스템 관리에서 제가 저희 요약만 거라서 잠시 텍스트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용자 관리에서 우측에 AI 권한 일괄 부여를 이용해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개별로 들어가서 네, 하단에 보시면 AI 사용 권한 부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신청이 되셨으면 시스템 관리에서 AI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현재 저희 ECM에서 제공되고 있는 AI를 사용 가능한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곳에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AI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 기본 값이 있으시다면 이쪽에서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없어지더라도 우측에 삭제 또는 기본 예시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이 그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요. 네, 얼마든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 순서를 계획 세우는 거를 먼저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욕구 사정을 먼저 하시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혼선이 없도록 계획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 제공 계획 생성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차수가 세워져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성하실 때는 계획 생성 및 변경을 눌러주시고 복사를 눌러주신 후에 가장 마지막 차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를 하실 영역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신 후에 시작일을 원하시는 날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종료일은 자동으로 상반기인 경우 6월 30일, 하반기인 경우 12월 31일로 변경이 되시고요. 인정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 모든 욕구 사정이 같이 복사가 되시고요.
복사 후에는 안에 들어가신 후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종합 의견을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욕구 사정에서 불러와지는 내용으로 그냥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는 어르신께 맞게 AI 종합 의견 생성하기를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성하기를 눌러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종합 의견이 표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시고요. 근데 다만 AI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르신께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AI 기본 설정에서 세팅한 대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AI 기본 설정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종합 의견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누르신 후에는 목록 보기, 엑셀 생성을 해주시고요. 네,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정보 수정. 이곳의 목표는 기존에 하신 것이 있으신 경우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만약에 첫 생성이다 하시면은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은 방금 전 저장한 내용이 표기가 되시고요. 보호자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정기 욕구 또는 기능 상태 및 욕구 변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홍보일은 작성하시는 날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누르시면 네, 우측에 선택하신 값들이 표기가 되시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에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 통보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공단에서 제공해준 Q&A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전산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업무 일지, 그리고 평가 도구와 욕구 사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적 사정에서 평가 도구 항목을 보시게 되면 욕창과 낙상, 그리고 인지가 AI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창 위험도로 이동을 하실 경우에 이쪽에서 욕창 위험도를 클릭을 해주시고 네, 하단에 보시면 AI 생성하기를 통해서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르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도 안내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께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신 경우 체크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창 위험도의 점수라던가 혹은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에 반드시 일상생활과 간호처치 영역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변경하는 이유는 욕창 위험도의 위험 순위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K 변경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상생활 영역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하단에 보시면 체위 변경하기가 있으시고요. 개입 여부에 개입과 미개입이 있으신데요. 만약에 이 체위 변경 개입 부분에서 이 어르신이 저위험이신 경우 평가 기준에는 체위 변경 대상자이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유를 써가지고 미개입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 없이 미개입으로 하시게 되면 저장이 아예 되지 않게끔 막혀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순서를 계획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욕구 사정 드리는 이유는 계획에서 복사를 다 해서 변동이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어르신께서 변경이 있으신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도구와 욕구 사정 변경을 해주시고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가 도구와 욕구 사정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최근에 질문이 많았던 업무 일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삭제 예정 메뉴 안내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일반 간호, 처치 간호, 튜브 간호가 제거를 한다고 말씀드린 지 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삭제가 완료가 되었고요. 서비스 기록에서 메뉴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디에 입력을 하냐라는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입력이 가능하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록에서 업무 일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간호 업무, 솔루션과 동일하게 날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신규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우측에서 선택도 가능하시고 관리를 통해서 별도의 조회를 통해서도 어르신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해 주시고 적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처치 간호, 튜브 간호 모두 들어와 있고요. 튜브 간호인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불러와 지시고요. 만약 이 내용을 입력하기를 원치 않으신 경우 업무 자동 입력을 통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AI에게 요청하실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요청을 하시면 제가 기본 설정으로 답변 길이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내용이 표기가 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통한 서비스 입력도 가능하시고요. 기본 설정에서 업무일지에 이렇게 넣으신 후에 제가 500자 내로 답변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500자 내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로 시작 시간은 케어하시는 시간, 그다음에 대략 한 10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실 경우에 선택하신 어르신 개수만큼 자료 생성이 되시고요. 오른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은 추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에서 데이터 연동을 할 때 간호 서비스로 특이사항이 불러와집니다. 제가 지금 김길순 어르신을 넣었고요. 네, 연동을 하시면 이제 제 제목을 입력을 안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불러와지고 있습니다. 네, 어물지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일반 간호, 처치 간호, 추부 간호 입력하신 것은 조회에서 케어 관련 기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따로 보이진 않는데요. 아, 네, 간호 관련 기록에서 일반 간호, 처치 간호, 튜브 간호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평가도구 욕구 사정 업무일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신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관리에서 입소 계약서 및 동의서가 기존에는 단순히 불러와서 인쇄하는 용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으로 패치를 진행을 했고요. 이곳에서 새로운 입소 계약서, 동의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 정보에 맞게끔 불러와 주시고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자동 서명 체크를 해주시고 보호자를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보호자 정보가 출력이 되시고요. 보호자의 생년월일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문자 수신 번호는 어르신께서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문자 보내실 때 받아보실 전화번호 보호자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주소 또한 보호자 정보의 주소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호자분이 있으신 경우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수급자 제재는 제재하시는 어르신에 한해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입소신청서, 표준이용약관, 개인정보 단체,
제재 동의서까지 모두 나와 있으시고요. 방금 전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내용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는 작성을 하실 때 자동 서명을 하면은 보호자분이 별도의 서명이 안 되시고요. 자동 서명을 풀고서 저장을 하신 후에 목록에서 문자로 보내시면은 보호자분께서 직접 서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제가 자동 서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서명과 서명 날짜가 표기가 되시는데요. 자동 서명을 하지 않고서 저장하시고 추후 문자를 보내서 보호자분이 서명하시면 그때 서명과 서명 날짜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 생성 기능도 제가 같이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이번 주 안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신규 기능이 개발이 되었고요.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터치 모니터 한번 설명드리고 일부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요양 업무 입력을 하실 때 컴퓨터를 잘 다루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터치 모니터를 지금 많은 기관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터치 모니터를 대수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견적서 발송을 드리고요. 견적서 통해서 괜찮다 싶으시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 및 활용 사례 바로 가기 누르시면은 네, 저희 그동안 설치하셨던 장비들이 보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그 리뷰들은 지금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네, 해당 내용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남은 시간은 지금 Q&A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종합의견 행성하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AI 기본 설정에서 급여 제공 계획 종합 의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위 상태라는 것은 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르신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위 상태의 어르신에게 급여 제공 계획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을 하게 되면 파트별로 생성이 되시고요. 혹시 이곳에 더 반영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요. 지금 교육을 중간에 못 들으셨으면은 올라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AI 사용료는 아쉽게도 무료는 아니시고요. 그 요청하실 때마다 대략 한 15원에서 2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메인 화면에서
신청하시는 비용을 보시면 이용하시는 금액 그대로 저희가 대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따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시고요. 이용하시는 만큼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월 1일 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달에 다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한 달에 다 이용을 못 하시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루션에서 입력된 사항을 불러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요청 주시면은 한번 참고해가지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법요양원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AI 없이는 힘든 부분인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떤 메뉴인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으나, 지금 좀 불특정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설명드리자면, 계획에서는 굳이 안 쓰셔도 욕구 사정에 있는 내용이 총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서비스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값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메뉴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모든 평가 도구와 욕구 사정에는 조만간 모두 탑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내시 노인요양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네, 욕구 사정에도 모든 품평 부분에 AI 기능이 탑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종합 의견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게 내용을 기록해 주신다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섬 노인 요양원에서 질문 주신 게 돈여관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여 관리가 만약에 튜브 관리로 들어가시는 경우에 교체를 하시면은 의사 지시사항이 있으실 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교체를 해주시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소변 보시고 팩을 교체해드리는 정도는 돈요관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돈요관은 매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의사가 와서 교체를 해주시거나 했을 때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동대문 실버케어에서 문의 주셨는데요.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일 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한 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명을 입력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여러 명 입력하시는 경우는 목욕급여에서 서비스 입력할 때 전후로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부분 말고는 대표적으로 한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한 번에 입력은 안 되세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별도 정리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서 같이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2부 예정이 15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게 되면은 별도 안내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시서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